제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 출장이라면서 미안해했죠. 그런데 제 생일날 친구가 잡아준 호텔 로비에서 제 남편과 제 절친이 손잡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캐리어 끌고 환하게 웃으면서요. 출장이 아니었어요. 둘만의 1박 2일 여행이었던 거예요. 제가 카풀 시켜준 그 다음 날부터 둘은 연인이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에 대한 거예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한 지 딱 1년이 됐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30살이었죠. 남편과 저는 평범한 신혼부부였어요.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커피 한 잔씩 나눠 마시고 주말이면 손잡고 동네 산책도 하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제 절친한 친구 윤희가 큰 불행을 겪었어요. 윤희는 저랑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진짜 남매처럼 가깝게 지냈거든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항상 제일 먼저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 윤희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장례식장에서 너클 잃은 채 서 있던 윤희의 모습이요. 겨우 30살의 과부가 되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친구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울기만 하는 윤희를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윤희가 남편 회사에 복직해야 한다고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윤희의 회사가 우리 남편 회사 바로 근처였어요. 같은 산업단지 안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카풀하면 되겠다. 윤희는 아직 운전하는 게 두렵다고 했었거든요. 남편 사고 이후로 차만 타면 불안해서 손이 떨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윤희가 복직하는데 너랑 회사가 가까우니까 같이 출퇴근하면 어때? 윤희, 혼자 출퇴근하는 거 불안하잖아. 당신이 좀 챙겨줘. 남편은 처음엔 좀 망설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하고 퇴근 시간도 맞춰야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친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 거라고요. 결국 남편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 윤희 씨도 많이 힘드실 텐데 그 정도는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때 남편의 그 다정한 말투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역시 제가 선택한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윤희한테도 바로 연락했어요. 윤희야, 우리 남편이랑 카풀하자. 출퇴근 같이 하면 너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 윤희는 처음엔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제 남편이 불편할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카풀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윤희가 우리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저녁이면 함께 돌아왔죠. 처음 며칠은 제가 아침마다 윤희한테도 커피를 챙겨줬어요. 오늘도 힘내, 윤희야. 그러면서 남편과 윤희를 함께 배웅했죠. 그때의 저는 정말 순수했어요. 아니, 순진했다고 해야 할까요? 제 남편과 제 절친한 친구가 함께 출퇴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 몰랐던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준 그 카풀이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낼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카풀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남편을 배웅하면서 조심해서 다녀와 윤희도 잘 챙겨줘라고 말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어땠어? 윤희는 좀 괜찮아 보이던? 이라고 물었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출근길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역시 내가 잘한 일이구나. 윤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걸요. 그리고 윤희한테 전화할 때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말이 점점 잦아졌다는 걸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선의로 만들어준 그 카풀 시간이 제 남편과 제 친구에게 얼마나 달콤한 미래의 시간이 될지를요. 카풀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한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남편의 야근이었어요. 원래 남편 회사는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녁 6시 반이면 늘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카풀을 시작한 뒤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야근을 한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야근하는 날이면 윤희한테도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윤희야, 저녁 먹었어? 요즘 어때? 제가 전화하면 윤희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는 정말 전화를 안 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생각했어요. 윤희도 복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회사 적응하느라 바쁘겠지. 남편도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또 야근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진짜 늦을 것 같아. 10시쯤 들어갈게.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저녁 9시쯤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야근하는 남편한테 야식이라도 사다 줄까 싶어서요. 전화를 받은 건 남편의 동료였어요. 과장님이요? 아, 오늘 6시에 퇴근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손이 떨렸어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려서야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배경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야? 회사에 전화했더니 6시에 퇴근했다던데?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게 회사 앞 카페에서 회의하고 있어. 조용한 데서 집중하려고. 곧 끝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 힘들다.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피곤한 표정으로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다음 날 윤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윤희야, 요즘 너무 연락이 안 되네. 나 섭섭해.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진심이었어요.
윤희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정신없어서. 주말에 만날까?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당일 아침에 윤희한테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아. 다음에 보자.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주부터 남편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집에서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듯이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샤워하러 갈 때도 꼭 휴대폰을 들고 갔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휴대폰을 두고 갔어요. 메시지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에 윤희 이름이 떴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고마웠다는 걸까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배웅하면서 윤희를 봤어요. 차에서 내려 남편 차에 타는 윤희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어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윤희가 살짝 웃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카풀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준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상한 느낌, 불편한 마음, 그리고 조금씩 어긋나는 일상들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진실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잠을 자다가도 자꾸 깨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을 멍하니 서성이곤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싫었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제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빨래를 하려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흰색 셔츠 칼라 부분에서 묽은 갈색 얼룩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낯선 향수 냄새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여자 향수 특유의 그 냄새요.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향이었어요. 손에 쥔 셔츠가 마치 증거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지나가다가 부딪혔을 수도 있잖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누군가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별일 없었는데? 왜? 그 태연한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야근한다고 한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남편 양복 주머니를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정확히 뭘 찾는지도 모른 채 양복 재킷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안주머니에서 접힌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펼쳐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사 근처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아메리카노 2잔이 찍혀 있었어요. 결제 시간은 저녁 7시.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혼자 야근하면서 커피 2잔을 샀다고요?
누구랑 마신 걸까요? 설마. 제 머릿속에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니야, 동료랑 마셨을 수도 있어. 저는 또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다음 날 우연히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어요. 그 카페에서의 결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 한 달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녁 시간대에 그 카페에서 카드를 긁었더라고요. 모두 같은 메뉴, 아메리카노 두 잔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남편은 야근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윤희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슬쩍 떠보기로 했어요. 여보, 회사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거짓말이었어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그쪽에서 만나려고. 제가 말하자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그래라고만 했어요. 제 질문에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윤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윤희야, 요즘 회사 적응은 잘 돼? 윤희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덕분에 많이 적응했어. 내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그 말 속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낀 건 제가 예민해서일까요?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잘 챙겨주나 보네. 제가 말하자 윤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복받은 거야. 그 말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뭘 확인하고 싶은 건지, 뭘 두려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모르는 시간이 남편과 윤희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야근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확인해야겠다고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그 진실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해도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 회사 근처 그 카페로 가보기로 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창가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남편과 윤희였어요. 마주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윤희의 손을 살짝 덮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카페 앞에서 그 장면을 본 뒤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 윤희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근 끝났어? 라고 물었고 남편은 응, 힘들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죠.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한테 따져 물어야 할까요? 윤희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31살이 되는 날이었죠. 원래는 남편과 둘이 저녁을 먹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생일 일주일 전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내 생일에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1박 2일로. 제 얼굴을 보는 남편의 표정이 정말 안타까워 보였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대. 돌아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진짜 출장일까? 저는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뒤져봤어요. 남편이 말한 프로젝트는 실제로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생일 이틀 전 대학 동기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생일인데 우리 호텔에서 하룻밤 놀자. 내가 쏜다. 수진이는 제 생일을 챙겨주려고 시내 한복판에 좋은 호텔을 예약했대요.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차피 남편도 없는데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일 당일 저는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수진이를 기다리면서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생일이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죠. 그때였어요. 호텔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웃음소리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남편과 윤희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윤희의 캐리어를 끌어주고 있었고 윤희는 남편의 팔에 살짝 기댄 채 행복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어요. 커플이었어요. 누가 봐도 사랑하는 연인처럼 보였어요. 저는 로비 소파 뒤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두 사람은 프런트로 걸어갔어요. 체크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 카드를 내밀고 윤희가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프런트 직원이 물었어요. 예약자는 김민준입니다.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객실 키 2개 드릴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어요. 남편의 손이 윤희의 허리를 감싸는 게 보였어요. 윤희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남편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 절친한 친구와 호텔에 온 거예요. 1박 2일 출장이라던 그 시간을 두 사람은 함께 보내려던 거였어요.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도착해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나 오늘 못 놀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겨서. 저는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걷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과 윤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을까요? 제가 카풀을 제안한 그 다음 날부터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부터 두 사람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제가 배웅하며 잘 다녀와라고 했을 때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연인 사이였던 거예요. 제 순수한 마음이, 제 선의가, 제 믿음이 모두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가장 믿었던 친구가 함께 저를 배신했어요. 제 생일날 제가 혼자 남겨진 그 시간에 두 사람은 호텔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거리를 걸으면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새 걸었어요. 해가 뜰 때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가 할 일은 명확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는 거였죠. 먼저 남편의 휴대폰 패턴을 알아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을 풀었어요. 메신저를 열었을 때 제 예상은 완벽히 맞아떨어졌어요. 윤희와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갔더라고요. 오늘도 보고 싶어. 당신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혀. 우리 언제쯤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려버렸거든요.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했어요. 호텔 예약 내역, 함께 찍은 사진들, 서로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말들. 모든 게 증거였어요. 제 남편과 제 친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여왔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카풀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힘내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보니 처음엔 윤희가 남편에게 위로받는 관계였대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고 남편이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나 요즘 당신 생각만 해.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저를 불쌍한 사람 취급했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 진짜 사랑하잖아.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제가 바보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이혼하고 끝낼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남편 회사에 연락했어요. 인사팀에 직접 찾아가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직장 내 불륜이 있습니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대화 캡처, 호텔 영수증,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게 명백했어요.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남편과 윤희는 같은 시간대에 야근한다고 보고한 날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허위 근태 보고였죠.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인사팀에서 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가봐야지.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도 못하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언제부터였어? 제가 물었어요. 카풀 시작하고 며칠 뒤부터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윤희는? 윤희도 회사에 자료가 제출됐대. 그렇게 두 사람의 분류는 직장에 알려졌어요. 회사는 엄격했어요. 직장 내 불륜, 허위 근태 보고 업무 태만,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남편과 윤희 모두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어요. 남편의 부모님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윤희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윤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만났을 때 윤희는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넌 내 친구였어. 내가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남편이랑.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진짜 사랑했어. 윤희의 대답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어요.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봐요. 친구를 배신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했어요.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한 채 집을 나갔어요. 윤희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남편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났어요.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회사를 옮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 상처를 이겨내는 법을 배웠어요.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게 됐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가끔 생각해요. 제가 카풀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언젠가는 들통났을 거예요. 남편과 윤희가 진짜 사랑했다면 결국 저를 떠났을 테니까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지금의 저는 행복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로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끝은 있으니까요.